즉, 두 개 사이의 가능성이 있는데 안에 주어 동사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절이라고 불러주게 될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절의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절이 뭐냐? 그러면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절이 문장에서 세 가지 통찰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처럼 쓰인다, 형용사처럼 쓰인다, 도사처럼 쓰인다. 그래서 명사절이다, 형용사절이다, 도사절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명사절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죠. 명사절이라는 것은 내용에서 절하는 순간이 뭐예요?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명사처럼 쓰인다. 우리가 이제 명사처럼 쓰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문장 내에서 세 군데 위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문장 내에서 명사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어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보어입니다. 즉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보어자에 들어가서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받아서 나는 그 소문을 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목적어 자리에 소문이라는 명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가 돈을 훔치다는 것을 안다. 무슨 말입니까? 목적어 자리에 그가 돈을 훔치다. 문장이 들어있는 거죠. 이 경우에 토익에서는 뭘 물어보냐? I know, blank. He stole the money. 네, 문장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인데 또 주어, 동사, 목적어 가지고 있는 문장이 나왔구나. 머릿속에 명사절이다. 토익을 포함한 모든 영어 시험에서 명사절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명사절의 접속사가 무엇인가 찾는 문제죠. 그러면 이 자리가 접속사가 들어가는 문제이다를 파악한 상태에서 머릿속에 세 가지가 와야 됩니다. 명사절의 접속사가 되는 경우는 대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where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며 마지막에 의문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야기 들었죠? 대부분의 경우는 대시냐 where냐 선택사항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다. 100% 해석입니다. 해석이 뭐냐? 대시 들어가는 경우는 확실한 내용을 전달하면 뭐뭐라는 것, where이 들어가는 경우는 해석이 뭐뭐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석해 보게 되면 나는 그가 돈을 훔쳤다는 것을 안다. 표현이 뭐가 되겠습니까? 확실한 내용을 전달하며 뭐뭐라는 것 대시 들어가겠다.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명사절.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죠. 주어 동사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 보호자에 들어가는 것 이걸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토요일은 딱 하나 묻습니다. 명사절의 접속사로서 대시냐 where냐 혹은 문제가 이렇게 나면 의문사가 뭔가 이거 찾는 문제였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문장이 형용사처럼 쓰인다 하는 게 무엇이었냐? 마찬가지로 우리말의 예문이라고 생각해보죠. 우리말로서 친한 친구는 무슨 말이에요? 친구란 명사 꾸미기에서 친한이란 형용사 보충이 됩니다. 이 경우에 우리말로 한번 생각해보죠. 친구는 친구인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이다. 이때 뭐예요? 친구라는 말을 내가 좋아한다는 문장이 꾸미게 되는 거죠. 이걸 영어 문장을 들었을 경우에 friend,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입니까? 빈칸 I like. 즉,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되는 거죠. 이때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앞에 나와 있는 명사 friend이라는 말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미는구나. 그래서 형용사처럼 부르십니다. 토익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 형용사들의 접속사를 채워라. 이 형용사절의 접속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주는 내용입니다. 자, 항상 토익에는 뭐가 나옵니까? 관계사의 선택인데 선택 어떻게? 첫째가 선행사가 무엇인가? 두 번째가 문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a friend 선행사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항상 빈칸 채울적이에요. 첫째,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면 사물이냐 이 내용은 캐치가 돼야 됩니다. friend는 사람이기 때문에 who 아니면 which라는 내용 중에서 who가 맞겠구나.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뒤에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떠나버렸다. 뒤에 has left. 맞은 내용이 붙어있다 그러면
결국 주어 동사가 주는 문장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장이 주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필요한데 이것을 관계사라 불러주는데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who를 쓴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문장의 역할이 형용사절의 내용이 주어 동사인데 이 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상태입니다. 목적어가 필요하구나. 그럼 뭐가 필요해요? 목적격 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who가 아니고 선택은 whom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관계사를 선택하게 되면 이 자리에는 a friend whom I like.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떠나버렸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명사절과 형용사절의 차이를 보도록 하죠. 명사절은 문장이 문장 안에 들어가는 경우이고 형용사절하면서 문장이 명사한테 있어서 명사를 보충 설명해 준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경우입니다. 자, 이 내용을 지워버리고 세 번째는 부사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사절 말대로 다시 한번 붙여보죠. 자, 오늘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부사절은 뭐야 돼요? 절이라는 말에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문장이구나. 문장의 역할이 뭡니까? 부사처럼 사용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장이 부사처럼 사용되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I will stay at home. 집에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 빈칸 it rains. 만약 비가 온다면 집에 있겠다. 자, 토요일에서 나온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문장, 뒤로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문장. 영어에서 문장 유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 접속사를 채워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토요일 시험 문제로서 바로 우리가 많이 보는 품사의 문제입니다. 머릿속에 토요일 푸는 경우는 반드시 기억이 됩니다. 문장하고 문장이 나오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 잠깐 보게 되면 비가 온다면 집에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문장 중에서 문장의 핵심된 내용이 뭐냐? 집에 있겠다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집에 있겠다 하는 내용이 문장의 중심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절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면 뭐예요? 주절의를 보충해주는 말이죠. 따라서 주절에 반드시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속절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 경우에서 보다시피 두 개의 문장이 주절과 종속절로 있을 경우에 이 종속절의 역할이 뭐냐? 만약 나는 집에 있을 거다. 이거는 이 문장 자체로 충분합니다. 반면에 만약 비가 온다면 이거는 문장으로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문장을 보충하는 말이다. 그래서 역할이 부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부사처럼 문장의 보충 요소로서 일수도 되고 또 상관이 없죠. 부사처럼 쓰이는 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사절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즉 부사절은 주절, 종속절의 문장에서 종속절을 달리 쓰이는 말이다 보는 거죠. 시험에서는 이렇게 문장 교조자리에 접속사가 필요한 품사 문제가 하나의 경우이고 두 번째입니다. 내가 시험을 보게 되면 문장 자리가 되어 있구나. 접속사가 다 하고 보기를 보니까 보기 내가 다 접속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주어진 보기의 접속사 중에서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접속사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 이 경우에 비가 온다면 집에 있을 것이다. 필요하면서 뭐가 됩니까? 일단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if라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이외에 나머지 형태는 문맥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 형태만이 시험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사절은 부사절은 사용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문장의 중심이 되는 주절 그리고 이 주절을 보충 설명해주는 종속절의 접속사를 찾으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까지 정리하면서 이제 교재 들어가서 교재 내용을 따라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216페이지입니다. 기본기 내용을 참고하면서 내용을 따라갈게요. 첫째, 부사절에 한것은 문장 내에서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 역할의 수식을 봅니다. 자, 여기 부사 역할이라는 말을 공간에 적어봅니다. 부사 역할, 존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종속절은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식어 거품 수식어로 쓰였다 하면서 문장 내에서 부사처럼 쓰인다. 그래서 부사절은 수식어 거품이다 라는 말 사용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는 부사절의 형태 문제인데 부사절은 형태가 접속사와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시험은 뭐가 나온다? 접속사 자리가 비어있으면서 문장 교조절에 접속사를 채우거나 아니면 적절한 형태의 접속사를 채우라. 이 두 가지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 내용 숙제하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죠. 1번 내용입니다. 첫째, 부사절의 자리 그리고 쓰임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내용인데 1번 내용은 부사절이라는 것은 수식어, 거품 자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수식어, 즉 빼도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필수 성분의 앞이나 뒤에 온다. 여기 필수 성분이라는 것을 동원해 보죠. 이때 필수 성분이 뭐냐? 문장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문장의 핵심이라는 것은 주절이 되는 거죠. 즉 다른 말하면 주절 앞이나 주절 뒤에 부사절이 붙을 수가 있다. 첫 번째 경우는 내용 같이 볼게요. In case we don't get in touch next week, 다음 주에 연락이 안 된다면 I will see you after the holidays. 휴일이 끝나고 만나겠습니다. 연락이 안 될 경우 휴일이 끝나고 만나겠다. 핵심 내용이 뭐예요? 휴일이 끝나고 만나겠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절 앞에 부사절 위치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입니다. I'd like to have a cup of coffee while I'm getting ready in the morning. 오전에 준비가 되는 동안 커피 한 잔 마시겠다. 자, 준비하는 동안 커피를 마시겠다. 핵심 내용은 뭐예요? 커피를 마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번 경우에는 문장을 보고 좋아하는 부사절이 주절 뒤에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부사절과 명사절의 구분입니다. 방금 했듯이 우리가 이제 명사절은 뭐였어요? 주어, 동사를 갖추는 문장이 문장 내에서 명사처럼 쓰인다.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호자의 문장이 들어가는 경우는 많죠. 반면에 부사절은 뭐였어요? 문장 내에서 종속절에 관한 부사 역할이다. 자, 두 가지 주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개인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앞서 했던 내용이 반복이 되는 경우인데 부사절과 형용사절의 차이가 뭐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형용사절은 뭐예요? 주어, 동사를 갖추는 문장이 형용사처럼 쓰인다는 것이다. 어디? 명사 뒤에 문장이 붙는 경우인데 이 명사 뒤에 문장이 붙기 위해서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설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경우입니다. 자, 이 말을 주는 거 보죠. 부사절의 접속사는 절 앞에 오는 것이 원칙이다. 절 앞에라는 말을 주로 들어가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어, 동사 앞에 오는 게 원칙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절, 접속사 뒤에는 뭐예요?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접수하는 분사 앞에 오기도 한다. 자, 이 분사 본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주어져 있는 예문을 참고하시는데 앞에 잠깐 봅니다. 뭐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 after 했습니다. 그리고 주어 뒤에는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after he bought food. 네, 먹을 것을 사고 나서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형태를 이제 부사절이라고 불러주는 것이고 생략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부사절, 분사, 구문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를 분사, 구문으로 어떻게 바꾸는 것인가? 즉에 첫째, 접속사는 생략할 수도 있죠. 두 번째 경우는 뒤에 나오는 주어하고 동일한 주어일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를 분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동사 원형인 my라는 형태의 ing가 붙어서 buying food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문장의 처음이 분사를 제외하는 분사원이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 만약 접속사가 시간을 표시하는 접속사일 경우는 생략하지 않고 남겨둔 게 관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at가 남아있다. 그럼 뭐가 돼요?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인데 이번에는 접속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분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시험을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따라서 접속사 대한 분사를 채워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 내용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접속사입니다. 자, 첫째, 시간의 접속사 박스 형태를 보시면요. 첫째, 언제까지라고 할 적에 until을 쓰고 뭐뭐 하기 전에 before를 쓰고 다음 네 가지 형태 있습니다. 뭐뭐 할 때 when 그리고 동일한 이어서 뭐뭐 함에 따라 as 그리고 뭐뭐 한 동안 while은 동안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while은 하나 힌트를 가지고 두 가지 의미가 사용될 수가 있다.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even as 마침 뭐뭐 할 때 다음으로 가죠. sinc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동그라미에서 표시해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형태 중에 while 같은 경우는 시간의 의미를 띠는 경우에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띠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따 두 번째 의미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공부하도록 하고요. since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ince라는 접속 같은 경우도 시간의 의미를 띠는 경우가 있죠. 시간의 의미를 띠는 뭐뭐 이후라는 말을 띠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따 두 번째 의미 나오는데 그때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뒤에 가시면 마지막 박스에서 once, 일단 뭐뭐요. once라는 것은 문장 안에서 예전에 부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지금 접수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as soon as, 여기에서 봐도요 가끔 등장하는 표현인데 세 단어 합쳐서 하나의 의미로서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내용을 참고해 볼게요. 자, 잠깐의 일반 내용인데 as와 since는 뭐뭐이기 때문에 다 나왔습니다. 자, 여기 since란 말인데 since라는 것은 두 번째 이유의 의미를 띄어서 뭐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because의 의미를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why입니다. why는 자, 문장에서 양보의 의미를 띄면서 뭐뭐인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사, 접속사 although라는 의미하고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시간 나타내는 부사들의 접속사 다음에 미래 표시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쓴다. 자, 고유표에다가 이걸 적어놓죠. 시제 일치 예외라는 말입니다. 자, 시제 일치 예외 무슨 말이겠어요? 시험 문제에서 동사 자리가 비었을 적에 시제가 맞지 않고 예외가 나온 경우가 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첫째 행을 참고하게 되면 They hope to finish the report. 보고서를 끝내고자 희망합니다. 언제? Before the library closes. close 동그라미 쳐보죠. 도사에 묻다는 것은 언제입니까?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미래에 닿게 되는 거죠. 미래에 닿으면 뭐가 됩니까? 조동사 will 포함해서 will close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형태 close를 바로 사용했죠. 일반적으로 시간의 의미를 갖추고 있는 부사절에서 이미 주절에 미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미래시 표시하지 않고 한 번은 현재형으로 바로 간다. 자, 이걸 우리가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표시할 적에 현재를 쓴다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요. 참고해 볼게요. 예, 다음에 또 한 번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I will stay at home. 집에 있을 겁니다. 비가 온다면이죠. 자, 이 경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도 왜 현재를 그냥 사용했냐? 이미 중심된 내용이 미래입니다. 그러면 종속된 내용은 어차피 미래에 발생이 되는 거죠. 두 번 미래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 현재를 바로 쓰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자, 조금 이따 나올 때 그때 보도록 할게요. 네, 밑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는데 주어진 문제 중에서 자, 1번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10초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빨리 한번 풀어보시고요.